공정 설계를 위한 제품 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설계라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해서 설계가 검증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설계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겠다 하는 그 시점에서 생산 방법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 설계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계획, 생산의 설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제품을 완성된 설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정 설계에서 생산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이 기준 정보가 마련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생산에 관한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에 관련된 계획 활동,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생산을 이제 계획하는 생산을 얼마나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를 계획하는 활동, 그 다음에 생산을 이제 실행하는 활동, 진짜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는 활동, 그 다음에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고들이 관리가 돼야 되니까 재고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관점을 만들었는데 그 관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에 따라서 어떤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산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설계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설계 정보를 이제 영원히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우리가 이제 공정 설계를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정보들, 그런 것도 다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관성을 맞추지 못해서 뒤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공정 설계부터 어떤 생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생성을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설계의 변화, 설계 변경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설계 변경의 영향을 같이 그 영향에 대한 그 결과를 생산에서도 바꿔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카피를 해서 그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제품 관점 같이 어떤 일관되고 체계적인 그러한 연계 방법을 통해서 설계와 생산이 유지가 설계 정보와 생산 정보의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설계 제품 구조 기반의 공정 설계를 위한 제품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계의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제품 구조를 이제 제품 구조를 공정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그러한 제품 관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 관점이 어떻게 그 생산 쪽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공정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쭉 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하나 보면은요, 볼펜에 관해서 한번 그 생산 쪽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이제 설계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설계가 끝난 것을 생산해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점이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그 위쪽에 보면 175B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볼펜인데요. 그래서 이 볼펜은 스프링, 그 다음에 캡, 바디, 노브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조립품도 있습니다. 카트리지 셋이라고 해서 그 잉크하고 그 팁 끝부분이 붙어 있는 그러한 튜브까지 붙어 있는 그런 조립품이 있고요. 그 조립품은 잉크하고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고 카트리지는 이제 팁하고 그다음에 튜브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구조는 설계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설계의 제품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에서 어떤 제품 관점, 설계의 제품 관점, 제품 구조, 뭐 이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제 끝났을 때 생산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화살표로 생산 쪽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생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공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볼펜을 만들 것이냐, 설계된 볼펜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이 바디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바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디는 공장 내에서 머티리얼 1이라는 재료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머티리얼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0번, 20번 이렇게 순서 공정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을 하고요. 10번에서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출, 어떤 형태로 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사출된 것을 이제 세척을 해서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계에서는 그냥 바디라고 썼지만 공정에서는 그 재료도 들어오고 그 재료에 어떤 공정들이 쭉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 같은 게 필요하니까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그 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세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어떤 바디라는 부품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나 캡이나 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에서 만들지 않고 A, B, C사에서 외부에서 조달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트리지도 자체에서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40번에서 그걸 검사하는 그러한 공정이 필요하죠. 그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갖다가 쓸 수는 없고 어떤 이제 검사를 해서 카트리지 B라는 부품을 어떤 확보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조달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조달을 많이 하면 그만큼 어떤 이 볼펜을 제조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이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정도보다 더 복잡한 공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모든 부품들이 다 마련이 됐고요. 그 바디에서부터 카트리지 셋 B까지. 그 다음에 이것을 50번에서 이제 조립을 하겠죠. 조립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해해야 될 것은 위쪽에처럼 설계해서 제품 구조, 뭐 이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생산 쪽에서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른 굉장히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공정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제품 구조를 위에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머티리얼 01이라는 어떤 재료도 새로 설계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객체가 하나 또 생겨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정들도 또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BOM의 통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M봄을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관점. 그러니까 생산 관점을 만들 때 이런 환경, 공정도의 이런 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준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생긴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제품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설계해서 만든 제품 구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점, 생산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해서 만든 부품 리스트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추가되는 그런 부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부품 리스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그렇게 이제 부품들을 갖고 있었는데, 생산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라든가, 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디라든가, 카트리지, 이런 것들은 50번, 즉, 조립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품들이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 같은 건 이제 40번에서 필요하죠. 40번에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카트리지를 외부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40번에서 검사를 할 때 필요한데, 자세히 보시면 그 카트리지 셋에 대한 그 아래에 있는 부품들은 표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건 외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표시를 했지만 생산에서는 그 부품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최종 그 카트리지라는 부품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품의 어떤 그 복잡도가 줄어드는, 관심 사항에 의해서 복잡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같은 경우를 보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 바디를 만들기 때문에 재료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1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한 제품 구조를 이제 생산해서 필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부품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또는 뭐 그 있던 것을 사용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제품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존의 부품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품 관점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품 구조로 생산을 위한 제품 구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제품 관점이죠. 생산 제품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 관점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그 일종의 박스로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것들이 부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 더 추가돼서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원으로 표시된 것들이. 요거는 이제 공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 생산을 위한 제품 구조를 보면은 그 박스로 표시된 것들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스프링, 캡, 바디, 노브, 카트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 제품 구조가 없는 거죠. 그 상세 제품 구조가 그건 생산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바디 같은 경우는 하위 제품 구조가 있는 거죠. 마트리얼이라는 제품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조랑 생산을 위한 제품 구조, 그러니까 설계 제품 관점, 이봄이 지금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 또는 뭐 M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M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고요. 여기 지금 표시된 건 우리가 그 원으로 표시된 것까지 포함되면 좀 특별한 그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BOM이라고 그러면 그 제품에 필요한 재료나 부품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BOM은 우리가 프로세스 BOM이라고 해서 공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BOM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BOM은 뭐 실제로 ERP나 그런 데서 쓰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뒤에서 다룰 이 제품의 비용 같은 걸 계산할 때 통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해서 그런 제품 비용 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쓰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품에 어떤 이제 조립품이 있으면 그거의 구성 부품을 아래 쭉 나열하죠. 그래서 그런 구성 부품이 조립돼서 그 조립품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립 부품 아래다가 구성 부품, 그거에 필요한 구성 부품이나 구성 재료 같은 걸 쭉 나열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위 부품, 그러니까 뭐 우리가 BOM 레이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부품의 어떤 조립품의 하위에는 그것에 그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BOM 구조, BOM 계층 또는 뭐 제품 구조에서 하나의 구성 관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한 부품만 거기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정도 이제 표시한다 하는 게 바로 이 프로세스 BOM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디라는 거를 만들 때 우리가 기존의 BOM 입장에서 보면은 머티리얼만 표시하면 돼요. 이 재료를 가 필요하다. 머티리얼 01이 필요해서 그것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확장해 생각하면 그 재료만 있다고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바디 아래 보면은 머티리얼이 있고 머티리얼의 혼합, 사출, 세척 이 세 가지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료뿐만 아니라 공정도 그 아래 부품처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스 봄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BOM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거죠. BOM이라는 게 조립품에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를 나열한 건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나열하자. 공정까지 다 나열한 거죠. 그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프로세스 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BOM 또는 뭐 지금 여기서 표현한 봄에서는 바디를 만들 때 우리가 재료는 요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은 고 10, 20, 30 혼합, 사출, 세척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재료는 이제 머티리얼 01을 사오잖아요. 외부에서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 사출, 세척도 사실 돈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혼합, 사출, 세척을 하는 뭐 그거에 대한 기계나 그런 비용 말고 그거를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디를 하나 만들 때마다 혼합, 사출, 세척에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죠. 그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재료비 그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가공하는 공정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BOM을 확장해서 부품뿐만 아니라 그것의 공정까지 표현하는 BOM을 우리가 프로세스 B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프로세스 BOM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리지라 예를 들어서 175B라는 것도 보면 쭉 그 스프링 캡, 바디, 너브 카트리지라는 게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바디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을 사서 그거를 혼합, 사출, 세척해서 바디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카트리지는 외부에서 사왔는데 거기에 검사라는 걸 붙여서 거기다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조립하고 검사를 하면 175B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75B는 그런 재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BOM의 생각은 그거를 만드는 비용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조립하고 검사까지 해야지 이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 BOM이 좀 더 어떤 현실을 더 잘 표현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 설계 보험을 어떤 공정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변경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위한 제품 구조,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 매니팩처링 봄, M봄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표현할 때 그 프로세스, 공정이 중요하니까 M봄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공정까지 표현된 프로세스 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까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정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을 위한 제품 관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처럼 설계에서 어떤 제품 정보를 만들면 그 정보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생산을 운영하는 측면, ERP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또는 그 안에 이제 MRP 모듈이 되겠죠. Material Resource Planning. 요 모듈로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정 설계를 거쳐서, 즉 제품 관점을 만들어서, 생산 제품 관점을 만들어서 생산에 필요한 제품 구조 또는 뭐 M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계에서 제품 구조라든가 부품 리스트, 뭐 제품 도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정 설계를 해서, 공정 설계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을 위한 생산 제품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 관점에 맞춰서 자료들이 다시 이제 구조화되고 그것들이 MRP로 넘어가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MRP, ERP에 넘어갈 때는 프로세스 봄 형태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BOM, M봄을 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것들이 또 거기에 따로 붙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생산 제품 구조, 그러니까 M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자재, 부품 리스트,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공정 총괄표,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생산을 운영하는 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구별을 하면 ERP나 그런 건 생산을 운영하는 쪽이고요. 공정 설계는 생산을 계획하는 쪽,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까지는 설계랑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PLM이라는 Product Lifecycle Management라는 제품 개발 쪽에 이제 이렇게 통합되어 있고요. 공정 설계의 결과를 일반적으로는 현재는 공정 설계의 결과를 이제 ERP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엑스포트 시키는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와 공정 설계는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해서, 아까 말씀드린 PLM 시스템을 공유해서 제품 정보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 공정 설계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좀 요즘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확대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건데요. 가상 제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게 뭐냐면 공정과 생산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서 3D CAD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을 하나 설계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볼펜이었죠. 볼펜이 하나 끝나면 사실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아까 그 바디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디를 설계할 때 형상을 딱 CAD로 설계하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다가 녹여서 금형을 만들어서 그 금형에 의해서 압출을 해서 냉각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힘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3D CAD로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도 이제 가상 로봇 같은 걸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로봇 같은 것들이 있고 가상의 기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파라미터들을 조절해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그래서 3D CAD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합쳐서 실제 공정을 만들지 않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 거기 자동차가 보여져 있는데 자동차의 어떤 그 지금은 보기가 좋겠지만 자동차의 모양이 이제 최종 모양을 설계해서 만들었잖아요. 3D CAD. 그럼 그것의 중간 제조 과정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3D CAD로. 근데 그림에서는 이제 자동차 모양이지만 사실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판을 사다가 여러 번 프레스를 하죠. 한 번에 못하니까 여러 번 프레스하고 그걸 또 용접을 하죠. 그럼 그거 각각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하지만 이게 된다면 우리가 시간이라 비용 실제로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전부 다 3D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라든가 그런 기계적인 특성도 전부 다 수치화시키고 모델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각 과정별로 한번 테스트 그 컴퓨터 안에서 테스트 해보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3D CAD 기술을 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3D 가상환경에서 이걸 실행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을 또 그 각각을 다 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문제는 이게 다양한 예를 들어 로봇 두 대가 같이 이제 협동 작업을 하는 거면은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 컴퓨터 내에 다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또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더 발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완벽하게 발전이 되면 이제 사람이 그런 공정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설계만 딱 끝나면 이런 3D CAD로 만들어진 작업 시설 또는 작업자까지 해가지고 다 동원이 돼서 컴퓨터가 다 이렇게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공정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지털 매니팩처링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설계해서 만든 3D CAD도 물론 제품에 대한 3D CAD도 있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한 것들도 전부 다 3D CAD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모델화 시켜서 공정을 설계를 하겠다. 공정을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기술을 위해서 설계를 하겠다 하는 접근 방법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품 관점을 이용해서 제품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에서 만든 정보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제품 관점을 만들고 그 제품 관점을 만들 때 이제 분명히 공정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공정 정보도 완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정 정보랑 제품의 어떤 구조까지 생산을 위한 구조까지 완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제 제품 관점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 소개는 앞에서 드렸고요. 여기서는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들이 그러니까 단위 비용들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에서는 이제 그 부품을 구매했을 때 그 부품의 구매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부품에다 구매 가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시간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평균 능력을 가진 어떤 그 일을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준 시간을 담당하는 분이 결정을 또 내려야 되는 거죠. 요 부품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표준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의 임금 평균 그 단위 시간당 임금이 있고 단위 시간당 임금 곱하기 걸리는 시간, 표준 작업 시간을 곱하면 그 부품을 만드는데 그 공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통해서 어떤 뭐 노무비, 인건비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원자재, 뭐 구매 부품의 가격, 공절별 표준 작업 시간과 임금이 이제 자료가 준비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품 관점 입장에서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품 리스트를 공유해서 설계, 생산, 고객 지원 그 외의 부서들이 공동 작업을 한다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자기가 맡고 있는 부품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면 그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제품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하나의 시스템에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드렸지만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그 앞에 이제 그 제품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필요한 재료, 원자재, 그리고 부품 수량, 그 다음에 그거의 비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재료비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제품의 그 공정들의 종류, 그 다음에 앞에서 앞에서 정한 각 공정에 대한 이제 표준 작업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인력이 거기 투입돼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쳐서 최종 제품의 어떤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비용 계산을 위한 예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이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로터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로터 제품은 핀이라는 것이 있고요. 부품으로, 구성 부품으로. 그래서 이건 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와 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샤프트와 팬은 각각 이제 머티리얼 1, 머티리얼 2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공정,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핀 같은 경우에는 사오니까 공정이 필요 없고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포깅을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머티리얼 안에서부터 만들어내고요. 팬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이렇게 주물로 머티리얼 2에서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두 가지를 해서 핀, 샤프트, 팬이 만들어지면 준비가 되면 이제 어셈블리를 해서 로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깅 할 때는 샤프트랑 연결되어 있고요. 샤프트랑 연결되어 있고, 캐스팅은 팬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 로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셈블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립 공정을 가진 관점을, 조립 공정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을 위한 관점이 만들어지는 제품 구조 관점, 생산 제품 관점 또는 엠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프로세스 봄으로 이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핀 같은 경우에는 50원에 이제 사온 거고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이 150원 하나 만드는데, 샤프트 하나 만들 때 150원어치 머티리얼 완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포깅까지 그런 공정까지 해야지 이 샤프트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0.3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1,500원. 이 작업자의 기본 임금, 시간당 기본 임금이 1,500원이니까 그거에 0.3시간 걸리니까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팬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머티리얼이 들어가고 캐스팅이 들어가고, 캐스팅에도 역시 그 0.2시간이 걸리고 1,500원 임금을 받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 핀, 샤프트, 팬이 준비가 되면 이제 로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0.5시간이 걸리고 1,200원의 임금을 받는 그런 이제 가공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품 관점, 생산 제품 관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특별히 이제 공정을 같이 통합한 프로세스 폼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런 어떤 프로세스 폼을 이용해서 프로덕트 코스트, 제품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제품 구조, 부품 리스트, 제품 구조에 있는 부품 리스트를 이용해서 머티리얼 코스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재료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50원짜리 하나, 그렇게 이제 각각 뭐 머티리얼 2, 머티리얼 1, 그 다음에 핀,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 만들 때 로터 하나 만들 때 2,200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정비는 이제 거기 쭉 보면 단위 시간, 표준 시간하고 곱하기
그 단위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전부 다 지금 여기서는 1인데요. 그런 개수들을 다 곱하면 135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을 로터를 하나 만들 때는 2200원이 재료비, 1350원이 인건비, 뭐 공정비, 가공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3550원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 제품 비용에서 설명했듯이 실제 비용은 여기다가 이제 간접비를 더해서 이 제품의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관점을 만들면 우리가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공정비를 계산해서 제품 비용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실습에 사용하고 있는 T 시스템에도 이 제품 비용을 계산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4010 로터라는 제품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워크 객체, 여기서는 액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워크 객체, 캐스팅이라든가 포깅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폼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T에서는 프로세스 폼을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에 가서 그 상세 정보판에 가보면 그 화면에 탭 메뉴 중에 그 코스트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이 로터를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그 재료비랑 그 공정비를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최종 가격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이렇게 프로세스 폼 형태로 만들면은 제품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